데이터 시각화, 막상 시작하려면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은 파이썬의 정말 강력한 도구, 바로 매플롤립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 라이브러리의 기본기만 제대로 익혀두면 여러분의 데이터가 훨씬 더 멋지게 살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요즘 좋은 툴도 많은데 왜 굳이 매플롤립을 배워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플롯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기본적인 그래프는 어떻게 뚝딱 만드는지,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어떻게 꾸미는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엔 여러분이 만든 멋진 작품을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요즘 더 쉽고 예쁜 툴도 많은데 굳이 매플롤립까지 알아야 하나 하고 말이죠. 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요즘 C본 같은 걸 쓰면 코드 몇 줄만으로도 정말 예쁜 그래프가 뚝딱 나오잖아요. 아주 편하죠. 그런데도 왜 우리가 굳이 매플롤립의 기본을 알아야만 할까요? 바로 이 한마디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C본이 빠르고 예쁘게 그림을 그려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축의 범위를 아주 살짝 바꾸고 싶다거나 범 내 위치를 정말 미세하게 조정하고 싶을 때처럼 아주 세밀한 수정 작업이 필요할 땐 결국 매틀로플랫의 기능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틀로플랫의 진짜 힘은 바로 이 정밀한 제어 능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매플롤립의 뼈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요. 바로 캔버스와 그림인데요. 이 두 가지만 딱 이해하시면 오늘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먼저 피규어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쓰는 그 하얀 도화지, 캔버스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앞으로 우리가 그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피규어라는 큰 판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캔버스 위에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공간, 이게 바로 액세스입니다. 선도 그리고 점도 찍고 막대기도 세우고 바로 이 액세스 위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의 피규어, 그러니까 캔버스 하나에 여러 개의 액세스, 즉 그림을 여러 개 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맵플로팅으로 코딩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객체 지향 스타일을 쓸 겁니다. 방금 배운 피규어랑 액세스를 직접 만들어서 하나하나 조종하는 방식이죠. 왜냐고요? 이게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나중에 막 복잡한 그래프를 그릴 때도 실수를 줄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요. 방금 배운 피규어랑 액세스를 코드 딱 한 줄로 동시에 짠! 하고 만들어주는 아주 고마운 함수가 있거든요.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plt.servFlush입니다. 이 함수 하나만 부르면 그림 그릴 준비가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편하죠? 자, 이제 이론은 이쯤 하고요. 직접 코드를 보면서 한번 그려봐야겠죠? 여러분의 첫 번째 작품을 만들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만나볼 건 선 그래프입니다. 코드 보세요. ax.plot. 정말 간단하죠? 이걸 쓰면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세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점도, 스캐터 플롯이라고도 하죠. ax.scatter 함수를 쓰는데요. 이건 변수 두 개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 때 아주 좋아요. 예를 들어서 키가 클수록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점으로 찍어서 보는 거죠. 그리고 x점 바로 그리는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러 항목들의 크기를 비교할 때 이만한 게 없죠. 어느 팀 실적이 제일 좋은지 같은 거 그냥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자, 이제 기본 그림은 그릴 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매플롤립의 매력을 느낄 시간이에요. 바로 이 그림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는 커스터마이징입니다. 그림의 디테일을 더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이 그래프가 대체 뭘 말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ax.setTitle로 제목을 달아주고 ax.setX 레이블, ax.setY 레이블로 각 축이 뭘 의미하는지 써주는 거죠. 이게 없으면 보는 사람이 이게 뭐지? 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가끔은 데이터 전체 말고 특정 부분만 딱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ax.setXlim 같은 함수로 x축 범위를 내가 직접 정해줄 수 있고요. 심지어 축에 표시되는 숫자, 그 눈금까지 ax.setXTX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하죠? 그래프의 선이 여러 개 있다면 어떤 선이 뭔지 알려줘야겠죠? 그게 바로 범레, 레전드입니다. 이건 두 단계가 필요해요. 먼저 플랫 함수 안에서 레이블을 정해주고요. 마지막에 ax.legend를 한번 불러주기만 하면
짜잔 하고 예쁜 범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선 색깔을 바꾸고 컬러, 데이터 점 모양도 동그라미, 네모 마음대로 바꾸고 마커, 선 스타일도 실선, 점선으로 바꾸고 라인 스타일.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평범한 그래프를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객체지향 스타일에서 그래프 제목을 다는 코드는 뭐였을까요? 네, 정답은 ax.set_title이죠. plt.title이 아니에요. 항상 주인공인 ax 객체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방식,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 그래프를 한 캔버스에 모아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마치 나만의 데이터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처럼요. 이거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썼던 plt.subplots 함수 기억나시죠? 거기에 그냥 행이랑 열개수만 알려주면 돼요. 예를 들어 plt.subplots 2 이렇게 하면 2 곱하기 2, 총 4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으니까 분석이 훨씬 깊어지겠죠? 정말 강력한 기능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공들여서 만든 멋진 그래프, 나만 보면 아깝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파일로 저장해야겠죠?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figure.save figure, 딱 이 한 줄이면 끝납니다. 이걸로 여러분의 피규어 전체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꿀팁 하나 드리자면 DPI라는 옵션으로 해상도를 높여주면 보고서나 발표 자료에 넣어도 절대 깨지지 않는 아주 선명한 고품질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매플롤리프의 기본기를 아주 탄탄하게 다져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는 데이터를 멋진 그림으로 바꾸고 디테일을 더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도구가 쥐어져 있는 셈이에요. 자, 이제 도구는 준비됐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할까요? 이제 직접 한번 탐험해 보실 차례입니다.